어떻게 한국 같은 후진국의 글자를 사용할 수 있지? 이건 말도 안 돼. 여기 대만에서 문화평론가로 일하고 있는 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는 대만 표준 국어에 밀려 사라져가는 대만 고유의 언어를 걱정하면서 이를 보존할 방법을 찾다가 한글을 보고 그만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우진롱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타이페이의 작은 아파트에서 눈을 뜨고 있었어요. 방 벽에는 대만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죠. 저는 지역 방송국에서 문화평론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우리의 아름다운 대만어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었어요. 이날 아침에도 집 근처 커피숍에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들은 대만어가 아닌 중국 표준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대만어를 사용하려고 시도할 때면 발음과 성조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단어를 발음할 수 없었죠. 이런 관찰 내용을 노트에 적으면서 익숙한 슬픔이 마음속에서 커지고 있었어요. 자기 언어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어.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우리 언어가 사라진다면 우리 문화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커피숍 창문으로 타이페이 도시가 보이고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죠. 그너머 대만 해협 건너편에는 중국 본토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대만이 그들에게 속한 하나의 성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별개의 나라로 보지 않고 있었죠. 그들의 영향력은 해마다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방송국에서 제 동료인 천이페이가 제 사무실로 급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죠. 진롱씨, 이 새로운 통계 봤어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대만어 사용률이 또 떨어졌어요. 작년보다 25세 미만에서 대만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15%나 줄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숫자는 제 마음속으로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줄 뿐이었죠. 우리의 모국어가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어요. 중국의 문화적 압력이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사라져가는 언어를 구했는지에 관한 기사들을 찾아보고 있었죠. 한국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거의 지나칠 뻔했어요. 왜인지 설명할 수 없지만 한국 문화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멈춰 세우고 보게 만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한국인들이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비밀리에 한글을 가르쳤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일본이 그들의 문화를 지우려 했을 때도 그들은 언어를 살려냈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는지였어요. 한자보다 훨씬 배우기 쉬웠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대만어 소리를 표기하기 위해 한글을 사용하면 어떨까? 우리 언어에는 한자로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성조와 소리가 있었죠. 하지만 한글은 그것들을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될지도 몰라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 언어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디어를 싫어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자 대신 한글을 사용하는 것은 일부 대만 사람들을 매우 화나게 할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유산을 배신하는 것으로 볼 테죠. 중국 정부는 분명 이것을 대만을 압박하는 또 다른 구실로 사용할 거고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베이징이 해마다 대만을 더 많이 통제하려고 하는 방식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제적 압력, 군사적 위협, 문화적 영향력은 모두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잊게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다른 문화의 문자 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중국에 맞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을 했어요. 대만어를 구하기 위해 한글 사용을 탐구해 볼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거예요. 어쩌면 제 경력도 끝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 언어의 죽음을 기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구하려고 시도라도 해봐야 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타이페이를 비추는 이른 아침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죠. 저 밖 어딘가에는 이 미친 아이디어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저 그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시작해볼까 첫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을 집어들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줄 사람들을 찾기 위해 제일 먼저 메이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대만 문화를 알리는 유명인이었죠. 제 좁은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대만어를 쓰기 위해 한글을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웃거나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녀의 눈이 흥분으로 커지고 있었죠. 이거 될 것 같아요. 그녀가 고개를 빠르게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주 똑똑하거나 완전히 미친 생각이네요. 어느 쪽이든 돕고 싶어요. 그녀의 에너지는 저와 너무 달랐어요. 저는 조용하고 사려 깊은 편이었죠. 그녀는 시끌벅적하고 아이디어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제 프로젝트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언어 문제에 대해 글을 쓰는 대학생 저우관이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고 똑똑했으며 말하기 전에 항상 깊이 생각하는 스타일이었죠. 제 아이디어를 듣고 많은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고려하며 머리를 굴리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결국 그도 우리와 함께하기로 했어요. 레이피넨이 합류하면서 우리 팀은 더 커졌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언어를 공부하고 있었고 5가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었어요. 밝은 미소와 빠른 사고로 복잡한 개념을 단순하게 만들곤 했죠. 그녀가 한글 문자가 적힌 종이들을 제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그녀가 차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글은 사람의 입에 맞게 설계되었어요. 각 글자 모양은 소리를 낼 때 혀와 입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글자들을 한자로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대만어 소리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제 작은 사무실에서 오랜 시간 작업하고 있었어요. 벽은 차트와 종이로 가득 채워져 있었죠. 우리는 한글을 조정해서 대만어를 쓰는 간단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3주 후 실제 사람들과 테스트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20명의 대학생들을 초대해 우리 시스템을 배우게 했어요. 그들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익히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기뻐하는 것 같았고 심지어 안도하는 듯 했어요. 둥근 안경을 쓴 한 여학생이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께 대만어로 말할 수 없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표준어를 잘 못하시거든요. 이제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그대로 정확하게 적을 수 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할머니의 언어로 배울 수 있게 됐어요. 그녀의 말에 우리의 모든 노력이 가치 있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에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니었죠.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소식이 문화부에 전해졌어요. 리와라는 공무원이 저를 그녀의 사무실로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 건물은 높고 차가웠으며 반짝이는 바닥은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사무실은 타이페이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이 있었죠. 당신이 하려는 일을 이해해요. 그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들은 이미 대만이 그들로부터 분리되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어요. 한자 대신 한글을 사용하면 그들을 매우 화나게 할 거예요. 우리 언어를 구하는 것이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녀는 책상 위에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아마도요. 하지만 저를 걱정스럽게 하는 건 중국이 이것을 대만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는 구실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우리 해역 가까이에서 해군 함정을 운항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고 국제기구에서 우리를 차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 책임을 질 준비가 되셨나요? 그녀의 경고는 예상보다 빨리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텔레비전에서 우리 프로젝트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우리를 애국심이 없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중국 문화적 뿌리를 버리고 있다고 했죠. 일부는 심지어 우리가 외국에서 돈을 받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암시하기도 했어요. 압력은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방송국 사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죠. 그는 불편해 보였어요. 마치 하기 싫은 말을 해야 하는 것처럼요. 중국 대사관에서 당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항의했네. 그가 제 얼굴이 아닌 책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들은 이것이 반중국 선전이라고 말하고 있어. 우리가 당신을 지원한다면 미디어 파트너십을 취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제가 물었지만 그의 슬픈 표정에서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방송국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당신의 문화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했어.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하네. 그날 밤 저는 작은 발코니에 서서 타이페이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는 어두운 하늘 아래 빛나고 있었죠. 바다 건너 어딘가에 중국이 있었어요. 항상 우리를 지켜보며 항상 대만이 그들에게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그들의 정부는 우리를 조국으로 돌아가야 할 탈주 지방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들의 압력은 결코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 전화기에 PNN의 메시지가 울렸어요. 내일 아침 긴급 회의예요. 정부가 우리 연구 자금을 취소했어요.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이 메이위를 온라인에서 공격해서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정지됐어요. 새로운 계획이 필요해요. 발코니 난간을 꽉 잡고 있었어요.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리화가 경고했던 것처럼 중국이 우리를 막기 위해 힘을 쓰고 있었죠. 그들은 우리의 언어 프로젝트를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그들의 주장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었어요. 만약 대만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과 다르게 말하고 쓴다면 중국이 우리 모두가 같다고 말하기 더 어려워질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강한 반응은 저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었어요. 만약 우리 프로젝트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맞서 싸우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언어가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우리가 언어를 구한다면 우리는 또한 대만의 독립적인 정체성을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도시 불빛 사이로 간신히 보이는 별들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이제 선을 넘어버렸네요. 텔레비전에서 문화 문제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하는 직업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그런 문제들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고 중요한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돌아왔을 때 제 아파트가 달라 보였어요. 더 이상 그저 잠자고 책 읽는 곳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곳은 우리의 비밀 본부가 될 거예요. 정부 지원이나 언론에 관심 없이 일해야 할 거예요. 창의적이고 용감해져야 했습니다. 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아침 9시 내 집에서 만나요. 모든 자료 가져오세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의 도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중국 정부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우리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우리 미디어를 통제하고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저 언어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진 네 사람에 불과했죠. 하지만 때로는 작은 것들이 강력한 상징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프로젝트는 더 이상 단순히 대만어를 구하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중국의 압력에 맞서 대만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에 관한 일이 되어버렸죠. 내일이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것을 알면서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프로젝트를 타이페이 외곽에 있는 PNN의 작은 아파트로 옮겼어요. 그곳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오래된 건물의 5층에 있었죠. 공간은 아주 좁았지만 우리의 비밀 작업실이 되었어요. 벽에는 대만어 소리와 한글 글자를 매칭한 종이 차트를 붙여놓고 있었어요. 부엌 테이블은 메모와 학습 자료 더미에 파묻혀 있었죠. 매일 저녁 우리는 각자의 일을 마친 후 이곳에 모여 계속 작업하고 있었어요. 소문과 비밀 메시지를 통해 우리를 찾아온 소규모 학생 그룹에게 가르치고 있었죠. 5명의 학생이 10명이 되고 10명이 20명이 되었어요. 우리는 각 사람에게 그들이 배운 것을 2명 더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지하에서 잘하고 있어요. 어느 날 밤 메이비가 휴대폰 화면에 얼굴이 비치며 말했어요. 5,000명 넘는 사람들이 우리 학습 가이드를 다운로드했어요. 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비밀로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질 거야. 그의 걱정은 맞았어요. 곧 중국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우리를 문화적 분리주의자와 중국 통일의 적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 프로젝트가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길 원한다는 증거라고 말했죠. 아침 뉴스에서는 중국 정부 관리들이 환한 연설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들은 대만이 독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실로 문화와 언어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들은 대만이 중국 영토에 분리할 수 없는 일부이며 대만이 조국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두에게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추운 어느 아침 전화벨이 울렸어요. 문화부의 리화였습니다. 중국이 매우 화가 났어요. 그녀가 스트레스로 목소리가 긴장된 채 말했어요. 그들은 당신의 프로젝트가 대만이 정치적 독립의 첫 단계로 문화적 독립을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외교관들은 이것을 하나의 중국 정책이 공격받고 있다는 증거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 문자 시스템을 위협의 구실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제가 물었어요. 언어는 항상 대만과 중국 사이에서 정치적이었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베이징은 우리 대만어를 그들의 우리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있어요. 당신의 프로젝트는 그 도전을 매우 분명하고 눈에 띄게 만들고 있어요. 다음 날 상황이 더 악화되었어요. 중국 해군 선박들이 대만 해협에서 활동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그들이 평소보다 우리 섬에 가깝게 항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국제뉴스에서는 중국이 대만 내 분리주의 요소들의 도발에 대응하고 있다고 보도했죠. 그들이 우리를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관이가 공항에서 붙잡혔을 때 상황이 정말 무서워졌어요. 그는 일본에서 열린 언어 회의에서 돌아오는 중이었죠. 보안 요원들이 그를 12시간 동안 붙잡아 두었어요. 그들은 당국 간 관계의 해로운 활동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죠. 그들은 마침내 경고와 함께 그를 보내주었습니다. 그가 일어난 일을 말했을 때 우리 모두 충격에 빠져 침묵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건 더 이상 직업을 잃거나 텔레비전에서 비판받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부가 이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중국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고요. 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왔어요. 김태석 박사라는 유명한 한국 언어 전문가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대만어를 위해 한글을 사용하는 방식을 비판했어요. 그는 이것을 문화적으로 부적절한 전용이라고 불렀죠. 그의 말은 우리에게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우리 프로젝트의 명성에 상처를 주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의 논문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오래된 감정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죠. 저는 왜인지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한국 것들을 별로 좋아한 적이 없었어요. 이제 한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는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와 직접 대화해야 해요.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김 박사와 화상 통화를 준비했어요. 화면에 그의 얼굴이 나타나자 피넨의 노트북 앞에서 긴장하며 앉아 있었죠. 그는 안경을 쓰고 깔끔한 흰 셔츠를 입은 채 진지하고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대화는 아주 딱딱하게 시작됐어요. 우리 둘 다 불편해하고 있었죠. 하지만 언어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뭔가가 달라졌어요. 김 박사는 한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정말 많이 알고 있었어요. 우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그의 제안들은 아주 완벽했죠. 저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마침내 큰 질문을 할 용기를 냈어요. 왜 우리를 도와주는 대신 우리 프로젝트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셨나요? 그는 화면을 통해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글이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존중하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단순한 글자가 아니에요. 한글은 한국의 정체성과 더 큰 나라들에 의해 지워지는 것에 맞선 우리의 투쟁을 나타내죠. 하지만 이제 대만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일본과 맞닥뜨렸던 것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걸 알겠어요. 당신은 문화적 생존을 위한 투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있어요. 그의 말이 강하게 와닿았어요. 갑자기 우리 상황이 얼마나 비슷한지 보였어요. 대만과 한국 모두 강력한 이웃나라들이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우려고 하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죠. 우리는 그렇게 다르지 않네요. 제가 인정했어요. 우리 모두 자신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 대화 이후 모든 것이 변했어요. 김 박사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로 동의했어요. 그는 전문 지식으로 우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존경받는 국제학자의 지원을 받게 되어 우리 프로젝트는 새로운 신뢰를 얻게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저 자신의 편견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국이 대만 문화를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니요? 저는 제 자신의 편견에 대해 눈이 멀어 있었어요.
우리의 개선된 시스템이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공개 시위를 열기 시작했어요. 입법원 건물 밖에서 보수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이 한자를 지키자와 전통 문화를 보호하자라는 표지판을 들고 모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젊은 대만인들이 우리를 지지하는 맞불 시위를 열고 있었죠. 그들은 우리 모국어를 구하자와 대만 정체성은 중요하다라는 표지판을 흔들고 있었어요. 피넨과 저는 그녀의 아파트에서 뉴스 보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거리는 논쟁하고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이제 이건 더 이상 문자 시스템에 관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녀가 생각에 잠겨 말했어요.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더 큰 질문에 관한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중국인인가 아니면 대만인인가? 우리는 중국과 별개로 우리만의 정체성을 가질 권리가 있는가? 그녀 말이 맞았어요. 우리의 작은 언어 프로젝트는 훨씬 더 큰 무언가로 성장했어요. 중국의 우리를 통제하려는 커지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별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투쟁의 상징이 되었죠. 그날 밤 문화부의 리화로부터 또 다른 전화를 받았어요. 중국에서 연일 강도 높은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들은 당신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것이 대만과 중국 간의 문화적 통일을 위반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긴 침묵이 있었어요. 그건 대만 사람들이 이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달려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 정체성을 위한 중요한 싸움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 같네요. 피넨의 창문 밖으로 타이페이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두운 바다 건너편에는 대만을 완전히 통제하려는 강력하고 단호한 중국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은 더 많은 돈, 더 많은 무기, 더 많은 국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자신으로 남겠다는 결심뿐이었죠. 정부에 우리가 멈추지 않을 거라고 말해주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언어는 중요해요. 우리 정체성은 중요하고요. 전화를 끊으며 가장 어려운 도전들이 아직 앞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문화를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환점은 제가 가장 예상하지 못했을 때 찾아왔어요. 작은 부엌에서 저녁을 만들고 있는데 메이휘가 흥분해서 소리 지르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당장 TV 켜봐요. 8번 채널. 빨리요. 급히 거실로 달려가 텔레비전을 켰어요. 화면에는 우 여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희귀한 대만 방언을 구사하는 것으로 유명한 93세의 대만 할머니였죠. 그녀는 작은 체구의 하얀 머리카락, 그리고 긴 세월을 보여주는 깊은 주름이 있었어요. 대만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우리 문화의 살아있는 보물로 존경하고 있었죠. 저는 세대가 바뀔 때마다 우리의 아름다운 언어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 왔어요. 그녀가 또렷하고 강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제가 하는 방식으로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아는 단어들을 쓸 수도 없고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 새로운 한글 기반 문자 시스템을 사용해 증손자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가 말하는 그대로 정확히 글로 쓸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녀는 우리가 대만어에 맞게 조정한 한글 글자로 가득 찬 종이를 들어 보이고 있었어요. 나이 때문에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죠. 이것은 우리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녀가 계속 말했어요.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소중한 것을 구하는 일이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너무 놀라서요. 우 여사는 대만에서 가장 존경받는 문화인물이었어요. 그녀가 우리 프로젝트를 지지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귀 기울일 거예요. 다음 날 제 전화기는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어요. 신문사들은 인터뷰를 원했고 라디오 방송국들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달라고 요청했죠. 심지어 제 옛 방송국에서도 전화를 걸어 돌아와 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리화가 회의를 위해 문화부로 와달라는 메시지였어요. 이번에 정부 건물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의심 대신 존중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리화는 큰 회의실에서 저를 만났어요. 피넨이 저와 함께 왔고 김 박사는 큰 화면을 통해 화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개선된 시스템을 발표하며 한자가 놓치는 대만어의 모든 독특한 소리를 어떻게 담아내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제안하는 것은 단지 언어에 관한 것만이 아니에요. 발표 후 리화가 말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에 관한 것이죠. 하지만 결과에 반박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시스템은 우리 공식 정책이 수십 년 동안 실패한 부분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그녀는 저에게 서류를 테이블 위로 밀었어요. 안에는 정부 도장과 서명이 있는 공식 문서가 들어있었죠. 이것은 20개 학교에서 2년간의 테스트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완전한 공식 채택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시스템의 법적 인정과 정부 지원을 제공하는 거예요. 중국의 반응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들은 매우 화낼 텐데요. 우리는 이것을 전통 한자의 대체가 아닌 보조 교육 도구라고 부를 겁니다. 그녀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베이징의 불만을 매일 다루고 있어요. 이것은 그저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일 뿐이죠. 중국 정부는 예상대로 정확히 반응했어요. 그들의 공식 신문은 우리 프로그램을 위험한 분리주의 음모라고 부르고 있었죠. 그들은 일시적으로 대만과의 특정 무역 협정을 중단했어요. 중국에 공장이 있는 일부 대만 기업들은 우리 프로젝트에 반대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었고요. 이런 전술은 이전에 여러 번 효과가 있었어요. 보통 대만은 중국이 경제적 압력을 가하면 굴복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사람들은 우리 문자 시스템을 통해 조부모와 재연결된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대학생들은 우리가 조정한 한글로 쓰인 대만 속담으로 벽화를 그리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대만 정체성을 표현할 방법이 생겨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의 결과는 우리가 희망했던 것보다 더 좋았어요. 우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빠르게 대만어를 배우고 있었죠. 발음도 더 좋았어요. 그들은 좌절감을 느끼는 대신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즐기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전통 한자도 더 쉽게 배우고 있었어요. 하나의 문자 시스템에서 탄탄한 기초를 갖추면 다른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이것은 우리가 중국 문화를 지우려 한다고 말한 일부 비판자들을 조용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봄의 따뜻한 저녁, 우리 팀은 새 연구센터 옥상에 모였어요. 정부는 대학 근처에 작은 건물을 제공했죠. 제대로 된 사무실, 교실, 회의 공간이 갖춰져 있었어요. 옥상에서는 타이페이 전체가 아래로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마치 땅으로 떨어진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우리는 정말 멀리 왔어요. 메이휘가 건배를 하며 찻잔을 들고 말했어요. 피넨의 아파트에 숨어있던 것에서 이제는 정부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너무 기뻐하지는 마세요. 제가 그들에게 경고했어요. 중국은 계속 우리에게 압력을 가할 거예요.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한번 해보라고 해요. 피넨이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그들이 불평할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들의 반대는 모두에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죠. 제 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끝없는 에너지와 창의력을 가진 메이휘, 신중한 사고와 조용한 강인함을 가진 관이, 뛰어난 두뇌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피넨, 그리고 화상 화면으로 한국에서 지혜와 지원을 제공하는 김 박사. 이 모든 것이 시작된 이후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왜인지도 모르면서 한국 문화를 싫어했었죠. 이제는 우리가 그들과 얼마나 많은 것을 공유하고 서로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 보고 있었어요. 제 전화기에 뉴스 알림이 울렸어요. 중국이 또 다른 성명을 발표했는데 우리 프로젝트를 분리주의 세력과 외국의 간섭에 의해 설계된 위험한 도발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1년 전이었다면 그런 말들이 저를 겁에 질리게 했을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미소 짓게 만들었죠. 이러한 위협은 우리가 성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들은 우리를 분리주의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실 보존주의자예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누구인지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옥상 가장자리로 걸어가 대만 해협의 어두운 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바다 너머에는 대만이 그들에게 속한다고 믿는 거대한 국가가 있었죠.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위협해왔어요. 조국과 재결합하지 않으면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요. 그들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무기,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어요. 희망이요.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 언어를 살려둘 방법을 찾았어요. 중국이 지우려고 해도 대만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친구들에게 돌아섰어요.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중국은 계속 대만이 그들의 영토 일부라고 주장할 거예요. 그들은 계속 우리가 별개의 정체성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할 거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목소리를 살려둘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태양이 타이페이 위로 지고 있었어요. 하늘을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이며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거예요. 중국은 대만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거고요. 국제 정치는 변하고 바뀔 테죠.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보존하기 위한 긴 투쟁에서 작은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어요. 건배에 동참하며 잔을 들었어요. 대만의 정체성을 위해, 우리 언어를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도시 위로 어둠이 내리는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대만어를 쓰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조부모들은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고대 노래들이 정확히 들리는 대로 적히고 있었죠. 우리의 고유한 목소리는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가장 큰 승리는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물리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랍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